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나폴리식 이 냉털 파스타 푸타네스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냉털 파스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요리가 탄생한 계기가 재료가 떨어져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푸타네스카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댓글에 자세하게 적어 놓도록 할 테니 확인해 주세요. 재료부터 보자면 마늘, 엔초비, 케이퍼, 올리브, 토마토, 그리고 파슬리입니다. 엔초비를 살펴보자면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멸치인데 파스타를 만들 때에는 가급적 살이 부드럽고 잘 부스러지는 엔초비가 좋습니다. 조금 저렴한 엔초비들은 살이 단단하고 짠맛도 엄청 강하지가 않은데 익힐 경우 비린맛이 강해지므로 오히려 빵 위에 얹어 그냥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추천할 만한 건 리쫄리 식품입니다. 케이퍼는 케이퍼 꽃봉오리를 식초와 소금에 절인 것입니다. 아마 뷔페에서 연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블랙 올리브를 좋은 걸 준비해주세요. 토마토는 파스타나 캔 토마토를 써도 되고 저처럼 방울토마토를 사용해도 됩니다. 방울토마토가 조금 더 단맛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페페론치노입니다. 통페페론치노, 페페론치노 가루 상관없이 갖고 계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파슬리는 잎만 떼줍니다. 넉넉하게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파슬리 향이 파스타와 잘 어울리거든요. 칼로 곱게 다져줍니다. 다질 때에는 칼로 짓이기지 말고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확실하게 잘라서 다져줍니다. 도마에 녹즙이 하나도 묻지 않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져야 합니다. 마늘은 으깨줍니다. 잘게 다져도 되고 슬라이스 해도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4등분 합니다. 모양이 뭉개지는 것이 싫다면 2등분만 해주세요. 일반 토마토 사용 시엔 작게 다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퍼는 반 숟갈 정도 사용합니다. 이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 역시 반 숟갈 정도 사용합니다. 케이퍼는 칼로 굵직하게 다져줍니다. 개인적으로 잘게 다지는 것보다는 굵직하게 다져서 조금 씹히게끔 만드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올리브는 2등분 합니다. 세로로 썰어도 되고 가로로 링 모양을 살려서 잘라도 됩니다. 엔초비는 조리 중에 풀어짐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한쪽에는 파스타를 삶을 물을 미리 끓이고 팬을 불 위에 올립니다. 올리브유를 적당량 둘러줍니다. 그리고 으깬 마늘과 엔초비를 넣습니다. 엔초비를 넣고 나서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만 볶아줍니다. 불은 약불을 유지해주세요. 마늘은 으깨 두었기 때문에 살짝 지글거릴 때까지만 가열해도 향이 충분히 올라옵니다. 이 엔초비는 익혀야 하는 재료라기보다는 일종의 조미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중에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때문에 요리에 넣는 것만으로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마늘이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방울토마토를 넣어줍니다. 방울토마토를 넣고 나서는 토마토가 가볍게 물러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보시다시피 방울토마토는 4등분 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가열만으로도 뭉개지기 시작하면서 토마토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1분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 후추 간만 합니다. 사용하는 재료들의 기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와 케이퍼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볶을 필요 없이 섞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파스타와 함께 익히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리가 되고 맛이 소스에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마지막으로 물을 소량 넣습니다. 지금 넣는 물은 소금 간이 되지 않은 물입니다. 물을 넣고 그대로 약불로 약 2분에서 3분 정도 끓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파스타를 삶아줍니다. 준비한 파스타는 스파게티입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현지 마트 브랜드의 자체 PB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스타를 고르실 때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알 브론조 이외에 룽가 에시카치오네라는 문구입니다.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시켰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파스타의 전분 성분이 젤라틴화되지 않고 남아있어 영양분 및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잘 보존됩니다. 일반적인 대량 생산되는 저렴한 대기업 제품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빠르게 건조시켜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럴 경우 파스타의 전분 성분이 이미 젤라틴화되기 때문에 조리 후 식감이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온에서 건조한 제품들은 전분을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고가의 파스타로 파스타를 요리할 때 저가의 싸구려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소스의 유화가 더 쉽고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파스타는 봉투에 적힌 조리 시간보다 3-4분 전에 건져내서 팬의 소스와 함께 천천히 마무리해 줍니다. 이때 파스타를 익히기에 부족한 물은 소스의 간을 먼저 확인한 후 거기에 맞춰서 면수 혹은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재료들이 기본적으로 간이 세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금 간이 아마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페페론치노를 안 넣었네요. 이제 천천히 소스와 함께 졸이면서 파스타를 익혀줍니다. 이 과정에서 파스타는 소스를 흡수하면서 맛있어지게 되고, 소스는 파스타에서 나온 전분으로 인해 끈적하게 농도가 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소스가 졸아들고 파스타 익힘 역시 알덴테에 잘 도달했으면 마무리를 합니다. 다져둔 파슬리를 넣고 향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항상 그렇듯 올리브유의 비율은 처음 조리 시작할 때 들어간 올리브유의 양을 계산하여 마무리 올리브유의 양을 결정해야 기름 국수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테카레를 해서 소스가 꾸덕하게 파스타에 코팅되도록 합니다. 파스타는 접시에 예쁘게 잘 담아줍니다. 엔초비와 케이퍼, 올리브, 토마토가 뒤섞인 소스의 향이 코를 자극하네요.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소스도 넉넉하게 파스타 위에 잘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파슬리를 조금 더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푸타네스카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엔초비와 케이퍼, 올리브의 강한 맛이 입안을 맴돌며 자극하는 맛입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단맛과 페페론치노의 매콤함이 더해져 맛과 향이 풍부합니다. 사실상 조미료나 다름없는 재료들이 넉넉하게 들어간 파스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패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쉽지만 맛있는 파스타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